밤에 장막을 찢는 사이렌 소리가 아직도 귓가에 쟁쟁했다. 박서준은 병원 침대에 누워 천장의 형광등 불빛을 멍하니 바라보았다. 몸은 천근만근 무거웠고 희미한 소독약 냄새가 코를 찔렀다. 방금 전까지 그는 분명 한강 다리 위를 자전거로 달리고 있었다. 야근 후의 피로감, 차가운 강바람, 그리고 갑자기 달려든 자동차의 헤드라이트 불빛. 그게 마지막 기억이었다. 정신이 드시나 봐요. 간호사의 목소리가 안개처럼 멀게 느껴졌다. 서준은 눈을 깜빡이며 초점을 맞추려 애썼다. 손목 안쪽 오래된 흉터가 유난히 도드라져 보였다. 과거의 방황과 후회가 새겨진 낙인. 그는 29, 한때 명문대 졸업 후 대기업 입사라는 탄탄대로를 꿈꿨지만 조직의 위선과 숨막히는 경쟁의 환멸을 느끼고 1년 만에 뛰쳐나왔다. 이후 프리랜서 프로그래머로 전향, 최소한의 인간관계만을 유지하며 강남의 오피스텔에서 고독하게 살아가고 있었다. 세상에 대한 냉소와 인간에 대한 불신이 그의 갑옷이었다. 기적입니다. 정말로요. 의사의 목소리였다. 그는 서준의 상태를 살피며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을 지었다. 심정지. 몇 분간 그의 심장은 멈췄었다고 했다. 그런데 지금 그는 살아있다. 단순한 생존을 넘어 그의 안에는 이전과는 전혀 다른 무언가가 꿈틀거리고 있었다. 형광등 불빛이 아니었다. 그의 망막에는 아직도 다른 빛의 잔상이 선명했다. 시공간이 뒤틀린 듯한 빛의 터널, 그리고 그 끝에서 마주했던 존재. 존재는 형언할 수 없는 따스함과 위엄으로 그를 감쌌다. 남성도 여성도 아닌 수많은 목소리가 겹쳐진 듯한 울림. 그것은 직접적인 언어가 아니었다. 강렬한 감정의 파동, 때로는 장엄한 교향곡처럼, 때로는 처절한 비가처럼 그의 영혼을 뒤흔들었다. 균형의 상실, 연결의 단절, 메시지는 명확했다. 물질적 풍요 뒤에 숨겨진 영혼의 빈곤, 경쟁만이 미덕이 된 사회, 자연과의 교감은 사라진 도시. 이대로 가면 파멸. 그러나 그 절망 속에서도 희미한 빗줄기가 보였다. 가장 깊은 침묵 속에서 진실의 노래를 들으라. 그리고 그 노래를 세상에 전하라. 마지막 울림은 거의 명령처럼 그의 뇌리에 박혔다. 서준은 눈을 감았다. 가슴이 터질 것처럼 뛰었다. 단순한 꿈이나 환각일까? 사고의 충격으로 인한 뇌의 착각? 하지만 그 생생함, 영혼 깊숙이 각인된 메시지의 무게는 그 모든 합리적인 의심을 비웃는 듯했다. 손목의 흉터가 다시금 아릿하게 느껴졌다. 과거의 상처가 현재의 이 기이한 경험과 맞물리며 그를 더욱 혼란스럽게 만들었다. 퇴원 후 서준의 삶은 이전과 같을 수 없었다. 세상은 여전히 똑같이 흘러가는 듯했지만 그의 눈에는 모든 것이 다르게 보였다. 화려한 강남의 거리, 최신 유행을 찾는 사람들, 스마트폰 화면에 몰두한 군중. 그 모든 것 이면에 숨겨진 공허함과 불안. 단절된 영혼들의 아우성이 그의 예민해진 감각을 사정없이 파고들었다. 뉴스에서 흘러나오는 사건, 사고들, 인터넷 커뮤니티의 날선 설전들, 심지어 광고판의 자극적인 문구들까지도 그날 밤 들었던 울림과 기묘하게 포개졌다. 그는 마치 세상에 숨겨진 단층을 엿본 사람처럼 고독했다. 밤이면 잠을 이룰 수 없었다. 눈을 감으면 어김없이 빛의 존재와 그 울림이 되살아났다. 노래를 전하라. 하지만 어떻게? 누가 그의 말을 믿어줄까? 냉소적인 프로그래머 박서준이 갑자기 세상의 종말과 영적 각성을 외친다면 사람들은 그를 미치광이 취급할 것이 뻔했다. 두려움이 엄습했다. 그는 다시 예전처럼 모든 것을 외면하고 싶었다. 갑옷을 더욱 단단히 여미고 세상과 담을 쌓고 싶었다. 그러나 그럴수록 가슴속의 울림은 더욱 커져만 갔다. 그는 인터넷을 뒤지고 심리학 서적과 종교 경전들을 닥치는 대로 읽었다. 임사체험, 환각, 심리적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스스로를 진단하려 했었지만 어떤 이론도 그가 겪은 경험의 본질을 설명해주지 못했다. 그러던 중 우연히 검색한 영성상담이라는 키워드에서 한의원 하나를 발견했다. 북촌의 오래된 한옥을 개조한 곳, 고요한 숨결이라는 이름의 한의원이었다. 믿져야 본전이라는 심정으로 그는 예약 전화를 걸었다. 윤지의 원장은 40대 초반의 단아한 여성이었다. 차분한 목소리와 깊은 눈빛은 사람을 편안하게 만드는 힘이 있었다. 진료실은 은은한 약재 향과 함께 오래된 나무의 향기가 감돌았다. 서준은 처음에는 쭈뼛거리며 자신의 신체적인 문제들, 불면증과 불안감에 대해서만 이야기했다. 지혜는 묵묵히 그의 말을 들어주며 맥을 짚었다. 몸의 문제는 마음에서 비롯되는 경우가 많지요.
혹시 최근에 큰 충격을 받으셨거나 해결되지 않는 고민이 있으신가요? 지혜의 부드러운 질문에 서준은 자신도 모르게 봇물 터지듯 그날 밤의 경험을 털어놓기 시작했다. 빛의 존재, 울림, 메시지, 두서없이 쏟아지는 그의 이야기를 지혜는 단 한 번도 말을 끊거나 의심하는 눈빛을 보내지 않고 진지하게 경청했다. 모든 이야기가 끝났을 때 서준은 거의 탈진 상태였다. 누군가에게 이 모든 것을 털어놓은 것은 처음이었다. 힘드셨겠군요. 지혜가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서준 씨가 경험한 것이 단순한 환각이나 꿈은 아닐 거라고 생각합니다. 서준은 놀라 고개를 들었다. 세상에는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생각보다 많습니다. 특히 생과 사의 경계에선 더욱 그렇죠. 중요한 것은 그 경험이 서준 씨에게 무엇을 말하고 있느냐입니다. 지혜는 동양 철학과 명상에 대한 깊은 이해를 바탕으로 서준이 느꼈던 울림의 의미를 함께 탐색해 나가기 시작했다. 그 불안한 선율은 어쩌면 경쟁에 내몰린 현대인들의 비명일지도 모른다고, 그 고요한 빛은 우리 안에 아직 꺼지지 않은 양심의 소리일지도 모른다고 해석해 주었다. 그녀의 말은 혼란스러웠던 서준의 마음에 작은 등불을 켜주는 듯했다. 지혜의 도움으로 용기를 얻은 서준은 자신이 받은 메시지를 세상에 조금씩 드러내기로 결심했다. 그는 카산드라 K라는 필명으로 블로그를 개설하고 자신이 경험한 것과 그로부터 느낀 단상들을 은유적인 글과 이미지로 표현하기 시작했다. 프로그래머로서의 재능을 살려 게시에서 보았던 복잡한 패턴이나 이미지를 시각화하여 함께 올리기도 했다. 그의 글은 자극적이거나 선동적이지 않았다. 다만 읽는 이로 하여금 스스로를 돌아보게 만드는 잔잔한 힘이 있었다. 블로그의 반응은 미미했다. 몇몇 사람들이 깊은 공감을 표하며 익명의 댓글로 자신의 이야기를 나누기도 했지만 대부분은 무관심하거나 중티병이냐, 소설 잘 봤습니다 같은 냉소적인 반응을 보였다. 서준은 실망하기도 하고 상처받기도 했지만 글쓰기를 멈추지 않았다. 그것은 그에게 주어진 사명인 동시에 스스로를 치유하는 과정이기도 했다. 그러던 어느 날 그의 글 중 하나가 예기치 않은 주목을 받기 시작했다. 최근 사회적으로 큰 파장을 일으킨 청년들의 잇따른 고독사와 극단적인 경쟁 문화에 대한 비판적인 내용이었는데, 마치 그 사건들을 예견이라도 한 듯한 통찰이 담겨 있었기 때문이었다. 조회수가 폭발적으로 늘어나고 여러 온라인 커뮤니티로 글이 퍼져나갔다. 긍정적인 반응과 함께 비판적인 목소리도 커졌다. 그리고 그때부터였다. 보이지 않는 손길이 그의 활동을 방해하기 시작한 것은 블로그 접속이 갑자기 느려지거나 특정 IP 주소에서의 악의적인 댓글이 조직적으로 달리기 시작했다. 서준이 올린 글의 의도를 왜곡하는 가짜 정보들이 SNS를 통해 퍼져나갔다. 처음에는 대수롭지 않게 여겼던 서준도 점차 이것이 단순한 우연이 아님을 깨달았다. 그는 지혜에게 이 사실을 털어놓았다. 그림자가 빛을 두려워하는 것은 당연한 이치입니다. 지혜는 차분하게 말했다. 서준 씨의 메시지가 누군가에게는 불편한 진실일 수 있겠지요. 어쩌면 그들은 서준 씨가 말하는 균형과 연결이 회복되는 것을 원치 않는 세력일지도 모릅니다. 지혜는 그들을 그림자 네트워크라고 불렀다. 그들은 구체적인 실체는 없지만 미디어를 통해 세련된 소비주의와 무비판적인 낙관론을 퍼뜨리며 사람들의 눈과 귀를 멀게 하는 익명의 집단. 그들은 진실이 드러나는 것을 두려워하고 개인의 영적 각성을 위험한 것으로 치부하며 시스템에 순응하는 인간을 선호한다고 했다. 서준은 두려움을 느꼈다. 자신은 그저 평범한 프로그래머일 뿐이었다. 거대한 시스템, 보이지 않는 네트워크에 맞서 싸울 힘도 의지도 부족했다. 다시 모든 것을 덮고 예전처럼 숨어버리고 싶었다. 하지만 그의 마음속 울림은 그를 놓아주지 않았다. 노래를 전하라. 그것은 이제 단순한 메시지를 넘어 그의 존재 이유가 되어가고 있었다. 그 무렵 한국 사회에는 크고 작은 위기의 징후들이 나타나기 시작했다. 원인 불명의 집단 우울증이 젊은 세대를 중심으로 확산되었고 사소한 시비가 극단적인 폭력으로 번지는 사건들이 연이어 발생했다. 경제 지표는 나쁘지 않았지만 사람들의 얼굴에는 그늘이 깊어만 갔다. 마치 서준이 게시에서 보았던 균형의 상실이 현실화되는 듯했다.
카산드라 K의 블로그는 이러한 사회 현상들을 예리하게 분석하고 경고하는 글로 인해 더욱 큰 파장을 일으켰다. 그의 글은 단순한 사회 비판을 넘어 문제의 근원에 대한 영적인 통찰을 제시했기 때문이었다. 언론에서도 익명의 논객 카산드라 K에 주목하기 시작했다. 그의 정체를 추적하려는 움직임도 생겨났다. 그림자 네트워크의 공세는 더욱 거세졌다. 그들은 전문 해커를 동원한 듯 서준의 블로그를 마비시키려 했고 그의 개인 정보를 캐내려 시도했다. 그들이 만들어낸 악의적인 루머들이 인터넷을 떠돌았다. 카산드라 K는 과거 정신과 치료 경력이 있는 사회 부적응자다. 그는 특정 종교 집단의 사주를 받아 사회 혼란을 조장하고 있다 등등. 서준의 과거 트라우마를 교묘하게 왜곡한 내용도 있었다. 서준은 극심한 스트레스에 시달렸다. 밤에는 악몽을 꾸었고 낮에는 사람들의 시선이 두려워 외출조차 꺼려졌다. 손목의 흉터는 마치 그의 실패한 과거를 조롱하듯 밤마다 욱신거렸다. 그는 지혜를 찾아가 모든 것을 그만두고 싶다고 말했다. 이제 한계예요. 저는 세상을 구할 영웅 같은 게 아니라고요. 지혜는 말없이 서준의 이야기를 들어주었다. 그녀의 눈빛에는 깊은 연민과 함께 단호함이 서려 있었다. 서준 씨, 영웅은 처음부터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닙니다. 두려움 속에서도 한 걸음 내딛는 용기, 그것이 영웅을 만드는 것이지요. 그리고 당신은 혼자가 아닙니다. 그때 한의원 문이 열리고 몇몇 낯선 사람들이 들어섰다. 어색한 표정의 젊은 여성, 교복을 입은 듯한 앳된 학생, 그리고 중년의 남성. 그들은 모두 카산드라 K의 블로그를 보고 용기를 내어 찾아온 사람들이었다. 직장 내 부조리에 힘겨워하던 여성은 서준의 글에서 위로를 받았다고 했고 경쟁 교육에 지친 학생은 그의 글에서 새로운 가능성을 보았다고 했다. 중년의 남성은 작은 출판사를 운영하는데 서준의 글을 책으로 엮고 싶다고 조심스럽게 제안했다. 그들은 모두 평범한 사람들이었지만 그들의 눈빛에는 진실을 갈망하는 간절함이 담겨 있었다. 서준은 자신도 모르게 눈가가 뜨거워지는 것을 느꼈다. 그는 혼자가 아니었다. 그의 노래에 귀 기울이는 사람들이 비록 소수일지라도 분명히 존재했다. 그리고 그들 또한 각자의 자리에서 작은 등불을 밝히려 애쓰고 있었다. 그림자 네트워크는 이제 더욱 노골적으로 사회 전체를 향해 그들의 메시지를 퍼뜨리기 시작했다. 유명 연예인과 영향력 있는 지식인들이 앞다투어 TV와 유튜브에 출연하여 긍정적인 마음만이 위기를 극복한다. 사회에 대한 불필요한 비판과 불안감 조성은 백해무익하다.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의심이 아니라 맹목적인 믿음과 순응이다라는 식의 세련된 캠페인을 펼쳤다. 그들의 말은 달콤했고 대중은 쉽게 현혹되었다. 진실을 말하는 목소리는 소음으로 치부되었고 깊이 생각하는 것은 피곤한 일이 되어버렸다. 서준은 이 모든 상황을 지켜보며 깊은 무력감에 빠지기도 했지만 이제 그에게는 함께하는 사람들이 있었다. 윤지혜, 그리고 이름 모를 지지자들. 그들은 작은 모임을 만들어 서준의 메시지를 어떻게 더 효과적으로 알릴 수 있을지 함께 고민했다. 출판사 사장의 제안으로 서준은 자신의 블로그 글들을 모아 책으로 출간하기로 결심했다. 책의 제목은 침묵의 소리, 깨어나는 도시로 정했다. 하지만 그림자 네트워크의 방해는 상상을 초월했다. 출판 계약 직전에 출판사 사장에게는 정체불명의 협박 전화가 걸려왔고 인쇄소에선 갑작스러운 기계 고장을 이유로 인쇄를 거부했다. 온라인 서점에서는 예약 판매 페이지가 의도적으로 누락되기도 했다. 서준은 이 모든 것이 자신을 겨냥한 것임을 직감했다. 그들은 그가 세상에 목소리를 내는 것을 극도로 두려워하고 있었다.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 서준은 오히려 더욱 강한 오기가 생겼다. 그는 더 이상 익명 뒤에 숨지 않기로 결심했다. 자신의 얼굴과 이름으로 당당히 세상 앞에 나서기로 했다. 진실의 노래는 침묵 속에서 시작될지라도 결국 광장에서 울려 퍼져야 한다. 그는 자신을 지지하는 작은 시민단체의 도움을 받아 소규모지만 공개적인 강연회를 열기로 결심했다. 장소는 대학로의 한 소극장. 날짜는 책이 정식 출간되기로 한 바로 다음 날이었다. 강연회 소식이 알려지자 그림자 네트워크는 최후의 발악을 하는 듯했다. 서준에 대한 인신공격성 기사들이 인터넷을 도배했고 강연회 장소 주변에는 그의 강연을 규탄하는 익명의 시위대까지 등장할 것이라는 소문이 돌았다.
서준은 두려웠지만 물러서지 않았다. 그의 마음속에는 그날 밤 들었던 울림이 여전히 생생하게 살아 숨쉬고 있었다. 그리고 이제는 그 울림에 화답하는 작은 목소리들이 그의 곁에 함께하고 있었다. 강연회 당일, 대학로 소극장 앞은 예상외로 많은 사람들로 붐볐다. 대부분은 서준의 블로그를 통해 혹은 입소문을 통해 찾아온 평범한 시민들이었다. 그들의 눈빛에는 불안감과 함께 어떤 간절한 기대감이 어려 있었다. 그림자 네트워크의 사주를 받은 듯한 일부 기자들은 날카로운 질문을 준비하며 취재 경쟁을 벌이고 있었다. 작은 소극장 안은 이미 발 디딜 틈 없이 가득 찼다. 무대 뒤에서 서준은 가쁘게 숨을 몰아쉬었다. 손바닥에는 땀이 흥건했다. 윤지혜가 다가와 그의 어깨를 가볍게 두드렸다. 기억하세요, 서준 씨. 당신은 혼자가 아니에요. 그리고 가장 진실된 목소리는 언제나 가장 큰 울림을 갖는 법입니다. 서준은 심호흡을 하고 무대로 나아갔다. 수많은 시선이 일제히 그에게 쏟아졌다. 조명이 눈부셨다. 잠시 침묵이 흘렀다. 그는 마이크를 잡은 손이 미세하게 떨리는 것을 느꼈지만 이내 평정을 되찾았다. 객석 앞줄에 앉은 윤지혜와 눈이 마주쳤다. 그녀는 격려의 미소를 보내고 있었다. 그리고 그 옆에는 이름도 성도 모르지만 그의 글을 통해 용기를 얻었다는 젊은 여성과 앳된 학생이 긴장된 표정으로 그를 바라보고 있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박서준입니다. 그리고 얼마 전까지 카산드라 K라는 이름으로 글을 썼던 사람입니다. 그의 목소리는 낮고 차분했지만 객석 구석구석까지 선명하게 전달되었다. 사람들은 숨을 죽이고 그의 다음 말을 기다렸다. 서준은 자신의 이야기를 담담하게 풀어놓기 시작했다. 평범했던, 아니 어쩌면 남들보다 냉소적이고 무기력했던 자신의 삶, 그리고 그날 밤 한강 다리 위에서 겪었던 기이한 사고와 임사체험, 빛의 존재와 울림의 형태로 다가왔던 계시의 내용들. 그는 어떤 것도 과장하거나 미화하지 않았다. 마치 오래된 일기를 읽듯 자신의 경험과 감정을 진솔하게 고백했다. 그는 현대 한국 사회가 직면한 위기, 물질 만능주의와 극단적 경쟁이 만들어낸 영혼의 사막화, 그리고 그 속에서 신음하는 개인들의 고통에 대해 이야기했다. 그의 목소리에는 깊은 슬픔과 안타까움이 묻어났다. 하지만 절망만을 이야기하지는 않았다. 그는 자신이 본 희미한 희망의 빗줄기에 대해서도 말했다. 아주 작은 불씨들이 모여 거대한 어둠을 몰아낼 수 있다는 가능성. 각자의 내면의 소리에 귀 기울이고 진실된 연결을 회복하며 일상 속에서 깨어있는 삶을 실천하는 것의 중요성을 역설했다. 저는 예언가도 구원자도 아닙니다. 그저 우연히 다른 세상을 엿보았던, 그래서 이전처럼 살아갈 수 없게 된 한 사람일 뿐입니다. 제가 받은 메시지는 거창한 것이 아닙니다. 어쩌면 우리 모두가 이미 알고 있지만 애써 외면하고 있었던 가장 단순한 진실일지도 모릅니다. 우리 안에 신성을 회복하십시오. 서로의 아픔에 공감하고 연대하십시오. 그리고 무엇보다 스스로 생각하고 질문하는 것을 멈추지 마십시오. 그의 말은 어떤 종교적 교리나 정치적 선동도 아니었다. 그저 한 인간의 절박한 호소이자 시대를 향한 진심 어린 외침이었다. 강연이 끝나고 잠시 정적이 흘렀다. 그때 객석 한 구석에서 박수 소리가 터져나왔다. 처음에는 작고 망설이는 듯했지만 이내 소극장 전체를 가득 채우는 뜨거운 박수 갈채로 이어졌다. 어떤 이들은 눈물을 훔쳤고 어떤 이들은 깊은 생각에 잠긴 듯 고개를 끄덕였다. 그림자 네트워크가 보낸 듯한 기자들조차 섣불리 비판적인 질문을 던지지 못하는 분위기였다. 강연회가 끝나고 서준은 몰려드는 사람들에게 둘러싸였다. 악수를 청하는 손길, 격려의 말들, 그리고 진심 어린 감사의 인사들이 그에게 쏟아졌다. 그는 한 사람 한 사람의 눈을 마주하며 고개를 숙였다. 더 이상 그는 외롭거나 무력하지 않았다. 그의 노래는 이제 더 이상 그만의 것이 아니었다. 그것은 함께 깨어나고자 하는 사람들의 공동의 염원이 되어 울려 퍼지기 시작했다. 그날 밤 서준은 오랜만에 깊은 잠을 잘 수 있었다. 그의 블로그에는 강연회에 참석했던 사람들의 감동적인 후기와 함께 그의 책 침묵의 소리, 깨어나는 도시를 구하고 싶다는 문의가 쇄도했다. 그림자 네트워크의 방해는 여전히 존재했지만 이제 그들의 힘은 예전만큼 강력해 보이지 않았다. 진실의 목소리 앞에 그들의 기만은 힘을 잃어가고 있었다. 몇 주 후
우여곡절 끝에 서준의 책은 작은 출판사를 통해 세상에 나왔다. 대형 서점의 매대에는 오르지 못했지만 입소문을 타고 조용히 하지만 꾸준히 사람들에게 읽히기 시작했다. 책을 읽은 독자들은 자발적으로 독서 모임을 만들고 온라인 커뮤니티를 형성하여 자신들의 삶에서 깨어있는 삶을 실천하는 방법들을 공유했다. 작은 변화의 물결이 사회 곳곳에서 일어나고 있었다. 서준은 더 이상 숨어 지내지 않았다. 그는 작은 강연회나 토론회에 꾸준히 참여하며 사람들과 소통했고 글쓰기도 멈추지 않았다. 그의 메시지는 더욱 깊어졌고 그의 목소리에는 확신이 실렸다. 물론 어려움도 많았다. 여전히 그를 비난하고 공격하는 사람들도 있었고 그림자 네트워크에 보이지 않는 압력도 계속되었다. 때로는 지치고 좌절하기도 했지만 그때마다 그는 자신을 지지해주는 사람들과 그날 밤 들었던 울림을 떠올리며 다시 일어섰다. 윤지혜는 변함없이 그의 곁을 지키는 영적인 동반자이자 든든한 조력자였다. 그녀의 한의원은 어느새 작은 사랑방처럼 깨어있는 삶을 고민하는 사람들의 비공식적인 모임 장소가 되어 있었다. 그곳에서 사람들은 차를 마시고 책을 읽고 서로의 이야기를 나누며 연대감을 다졌다. 서준은 그곳에서 평범한 사람들 속에 섞여 그들의 이야기에 귀 기울이는 것만으로도 큰 위안과 힘을 얻었다. 어느 늦은 봄날 저녁, 서준은 윤지혜의 한의원 끝마루에 앉아지는 해를 바라보고 있었다. 마당에는 이름 모를 약초들이 여린 새순을 피워 올리고 있었다. 바람결에 실려오는 라일락 향기가 달콤했다. 세상이 바뀐 것 같나요? 서준이 불쑥 물었다. 지혜는 말없이 차를 따랐다. 찻잔에서 피어오르는 김이 저녁 노을에 물들어 아름다웠다. 세상은 한순간에 바뀌지 않아요, 서준 씨. 지혜가 잔을 건네며 부드럽게 말했다. 하지만 작은 씨앗 하나가 거대한 숲을 이루는 것처럼 한 사람의 깨달음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시작이 될 수는 있지요. 중요한 것은 멈추지 않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질문하고, 계속해서 사랑하고, 계속해서 노래하는 것. 서준은 지혜의 말을 가슴 깊이 새겼다. 그래, 세상은 아직 변하지 않았을지도 모른다. 여전히 어둠은 깊고 그림자 네트워크는 건재하며 사람들은 쉽게 잠들고 잊어버린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이전과는 다른 무언가가 시작되었다는 사실이었다. 그의 마음속에도 그리고 그와 연결된 수많은 사람들의 마음속에도 꺼지지 않는 작은 불씨 하나가 심어졌다. 그는 자신의 손목에 있는 오래된 흉터를 내려다보았다. 한때는 실패와 후회의 상징이었던 그 흉터가 이제는 새로운 의미를 지니고 있는 듯했다. 그것은 상처인 동시에 그 상처를 통해 흘러들어온 빛의 통로이기도 했다. 그는 더 이상 과거에 얽매이지 않았다. 그에게는 현재를 살아갈 이유와 미래를 향해 나아갈 용기가 있었다. 밤이 깊어지고 서울의 하늘에는 하나둘 별들이 떠오르기 시작했다. 수많은 불빛들로 가득한 도시. 하지만 이제 서준의 눈에는 그 불빛들 너머 더 깊고 근원적인 빛이 보였다. 각자의 영혼 속에 숨겨진 아직 발견되지 않은 무한한 가능성의 빛. 그는 그 빛들을 향해 조용히 자신의 노래를 계속해서 불러나갈 것이라고 다짐했다. 가장 깊은 침묵 속에서 시작된 노래. 이제는 조금씩, 아주 조금씩 세상 속으로 울려 퍼지기 시작한 그 노래를. Current part characters 285 total characters 통목 사파 쟁사. 시간이 흘러 계절이 두어 번 바뀌었다. 서준의 책은 스테디셀러가 되었고 그의 강연 요청은 꾸준히 이어졌다. 그는 더 이상 카산드라 K라는 익명의 그늘 뒤에 숨지 않았다. 박서준이라는 이름으로 때로는 냉철한 분석가로 때로는 따뜻한 공감자로 대중 앞에 섰다. 그의 메시지는 여전히 날카로웠지만 그 밑바탕에는 인간에 대한 깊은 연민과 세상에 대한 희망이 깔려 있었다. 그림자 네트워크의 방해는 더욱 교묘해졌다. 그들은 서준의 메시지를 왜곡하여 상업적으로 이용하려는 이들을 부추기거나 그의 지지자들 사이에 불화를 조장하려 했다. 심지어 서준과 비슷한 메시지를 전하는 가짜 예언가들을 내세워 대중의 혼란을 가중시키기도 했다. 서준은 이러한 상황들에 때로는 분노하고 때로는 낙담했지만 결코 자신의 길을 포기하지는 않았다. 그는 윤지혜와 함께 그리고 뜻을 같이 하는 동료들과 함께 이러한 거짓된 흐름에 맞서 싸웠다. 그들의 무기는 비난이나 폭력이 아니었다. 오직 진실 그리고 꾸준한 성찰과 대화뿐이었다. 그 사이 서준의 삶에도 작은 변화들이 찾아왔다.
그는 여전히 강남의 오피스텔에 살고 있었지만 예전처럼 고립되어 있지는 않았다. 그의 집은 종종 작은 토론 공간이 되기도 했고 그는 사람들과 음식을 나누고 이야기를 나누는 소소한 기쁨을 다시 발견했다. 과거의 상처가 완전히 사라진 것은 아니었지만 이제 그는 그 상처를 자신의 일부로 받아들이고 그것을 성장의 동력으로 삼을 수 있게 되었다. 손목의 흉터는 여전히 그 자리에 있었지만 이제 그것을 볼 때마다 그는 아픔보다는 어떤 사명감을 느끼곤 했다. 한 번은 외국의 한 유명 대학에서 그에게 강연을 요청해왔다. 주제는 기술 시대의 영성과 사회적 책임이었다. 서준은 망설였다. 자신의 이야기가 과연 이 낯선 문화권의 사람들에게도 울림을 줄 수 있을까? 지혜는 그의 등을 떠밀었다. 진실의 언어는 국경을 초월하는 법입니다. 그리고 어쩌면 그곳에도 당신의 노래를 기다리는 사람들이 있을지 모릅니다. 서준은 결국 강연을 수락했고 그의 이야기는 예상보다 큰 반향을 일으켰다. 다양한 인종과 배경을 가진 젊은이들이 그의 강연에 깊이 공감했고 그들은 각자의 나라에서도 비슷한 문제의식을 느끼고 있음을 토로했다. 서준은 깨달았다. 자신이 경험한 것, 그리고 자신이 전하는 메시지는 단지 한국 사회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었다. 그것은 전 지구적인 위기이자 동시에 전 지구적인 각성의 가능성이었다. 강연을 마치고 돌아오는 비행기 안에서 서준은 창밖으로 펼쳐진 구름 바다를 내려다보았다. 문득 그날 밤 한강 다리 위에서 보았던 빛의 존재와 울림이 다시금 생생하게 떠올랐다. 가장 깊은 침묵 속에서 진실의 노래를 들으라. 그리고 그 노래를 세상에 전하라. 이제 그는 그 노래의 의미를 조금 더 깊이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았다. 그것은 단순한 경고나 예언이 아니었다. 그것은 사랑이었고 연결이었으며 우리 모두가 본래 하나였다는 근원적인 기억의 회복에 대한 갈망이었다. 비행기가 인천공항에 착륙했을 때 그의 휴대폰에는 수많은 메시지가 와 있었다. 윤지혜로부터 온 메시지도 있었다. 새로운 씨앗이 뿌려졌군요. 이제 그 씨앗들이 어떻게 자라날지 함께 지켜봅시다. 서준은 희미하게 미소 지었다. 그의 여정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 아니, 어쩌면 이제 막 시작된 것일지도 몰랐다. 그는 공항을 빠져나와 택시를 잡았다. 창밖으로 익숙한 서울의 풍경이 스쳐 지나갔다. 여전히 분주하고 여전히 화려하며 여전히 많은 문제들을 안고 있는 도시. 하지만 이제 그의 눈에는 그 모든 것들 너머로 보이지 않는 희망의 네트워크가 조금씩, 아주 조금씩, 그러나 분명하게 확장되고 있는 것이 보였다. 그는 그 네트워크의 작은 한 점이었다. 그리고 그는 자신의 자리에서 자신이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 그 희망의 노래를 계속해서 불러나갈 것이었다. 세상의 모든 잠든 영혼들이 깨어나 함께 노래할 그날까지. 그 후 몇 년 동안 서준은 국내외를 오가며 강연과 집필 활동을 이어갔다. 그의 메시지는 더 이상 낯설거나 기이한 것으로 치부되지 않았다. 많은 지식인과 예술가들이 그의 문제의식에 공감했고 그의 활동을 지지했다. 그의 책은 여러 나라 언어로 번역되었고 그가 처음 블로그에 글을 올렸을 때와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많은 사람들이 그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였다. 물론 세상은 여전히 시끄러웠다. 그림자 네트워크의 영역은 쉽게 사라지지 않았고 그들은 더욱 교묘한 방식으로 사람들의 생각과 감정을 통제하려 했다. 새로운 형태의 갈등과 위기가 끊임없이 발생했다. 하지만 이제 사람들은 예전처럼 쉽게 절망하거나 체념하지 않았다. 서준의 메시지를 통해 그들은 자신들 안에 숨겨진 힘과 지혜를 발견했고 작은 실천들을 통해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다는 믿음을 갖게 되었다. 윤지혜의 한의원은 여전히 깨어있는 사람들의 아지트 역할을 했다. 그곳에서는 다양한 분야의 사람들이 모여 자유롭게 의견을 나누고 새로운 아이디어를 실험하며 서로에게 영감을 주었다. 서준은 그곳에서 젊은 과학자, 환경운동가, 대한교육교사, 사회적 기업가 등 다양한 사람들을 만나 교류하며 자신의 생각을 넓혀갔다. 그는 더 이상 고독한 예언자가 아니었다. 그는 함께 길을 가는 수많은 동반자들과 연결된 거대한 네트워크의 일부였다. 어느덧 서준도 중년의 나이가 되었다. 그의 얼굴에는 세월의 흔적이 새겨졌지만 그의 눈빛은 여전히 젊은 날처럼 맑고 깊었다. 그는 더 이상 강남의 오피스텔에 살지 않았다. 대신
서울 근교의 작은 마을에 터를 잡고 소박하지만 의미 있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과 함께 공동체를 이루어 살고 있었다. 그곳에서 그는 글을 쓰고 밭을 갈고 아이들에게 자신의 경험과 지혜를 나누어주며 살아갔다. 손목의 흉터는 이제 거의 희미해졌지만 그는 가끔씩 그 흉터를 어루만지며 그날 밤 한강 다리 위에서의 경험을 되새기곤 했다. 그 경험은 그의 인생을 송두리째 바꾸어 놓았지만 그는 단 한 번도 그날의 선택을 후회한 적이 없었다. 오히려 감사했다. 그 경험이 아니었다면 그는 여전히 세상에 대한 냉소와 불신 속에 갇혀 의미 없는 삶을 살아가고 있었을 테니까. 어느 맑은 가을날, 서준은 마을 뒷산에 올라 자신이 사는 마을과 멀리 서울의 스카이라인을 내려다보았다. 하늘은 더없이 푸르고 바람은 상쾌했다. 그의 곁에는 이제 제법 훌쩍 커버린 한때 그의 강연회에 찾아왔던 앳된 학생이 함께하고 있었다. 그 학생은 이제 어엿한 청년이 되어 서준의 뜻을 이어받아 새로운 세대에게 희망의 메시지를 전하는 활동을 하고 있었다. 선생님, 가끔 궁금해요. 저희가 하는 일이 정말 세상을 바꿀 수 있을까요? 청년이 물었다. 서준은 빙그레 웃으며 대답했다. 세상을 한 번에 바꾸려는 생각은 오만일지도 모르지. 하지만 우리가 심은 작은 씨앗 하나가 언젠가는 누군가의 마음속에서 커다란 나무로 자라나 그늘을 만들어줄 수 있다면 그것만으로도 충분히 의미 있는 일 아닐까? 그는 먼 곳을 바라보았다. 그의 눈에는 그날 밤 보았던 것과 같은 수많은 영혼들의 빛이 아른거리는 듯했다. 어떤 빛은 밝게 타오르고 있었고 어떤 빛은 아직 희미했지만 그 모든 빛들이 서로 연결되어 거대한 빛의 강물을 이루고 있었다. 그리고 그 강물은 아주 느리지만 분명히 더 나은 세상을 향해 흘러가고 있었다. 서준은 가슴 깊이 차오르는 평화와 감사를 느꼈다. 그의 노래는 이제 더 이상 그만의 것이 아니었다. 그것은 시대를 넘어 세대를 넘어 수많은 사람들의 가슴 속에서 함께 불리는 희망의 노래가 되어 있었다. 그는 조용히 눈을 감고 그 거대한 합창에 자신의 목소리를 실었다. Current Part Characters 264 Total Characters 567 그의 삶은 그렇게 조용히 그러나 깊은 울림을 남기며 흘러갔다. 침묵의 소리, 깨어나는 도시라는 그의 책은 여러 세대에 걸쳐 읽히는 고전이 되었고 그가 시작했던 작은 움직임들은 사회 곳곳에 뿌리를 내려 다양한 형태로 발전해 나갔다. 대안학교, 친환경 공동체, 공정무역기업, 명상센터, 예술가들의 협동조합 등 그의 메시지에 영감을 받은 사람들이 만들어낸 긍정적인 변화들이었다. 그림자 네트워크의 영향력은 완전히 사라지지 않았지만 예전처럼 사회 전체를 압도하지는 못했다. 깨어있는 시민들의 감시와 저항, 그리고 진실을 추구하는 독립 언론들의 노력으로 인해 그들의 기만적인 술수는 점차 힘을 잃어갔다. 사람들은 더 이상 맹목적으로 시스템에 순응하거나 미디어가 만들어낸 허상에 쉽게 현혹되지 않았다. 스스로 생각하고 질문하고 연대하는 힘을 키워나갔기 때문이었다. 윤지혜는 서준보다 몇 해 먼저 세상을 떠났지만 그녀가 남긴 지혜와 따뜻함은 여전히 많은 사람들의 마음속에 살아 숨쉬고 있었다. 그녀의 한의원은 이제 작은 기념관이자 도서관으로 운영되며 다음 세대에게 영적인 가르침을 전하는 공간이 되었다. 서준은 종종 그곳을 찾아 그녀와의 추억을 되새기며 자신이 걸어온 길을 돌아보곤 했다. 노년의 서준은 여전히 글을 썼지만 예전처럼 날카로운 비판보다는 삶의 지혜와 성찰이 담긴 글들을 주로 썼다. 그의 글은 젊은 세대에게 큰 위로와 영감을 주었고 그의 집은 늘 찾아오는 손님들로 북적였다. 그는 더 이상 세상을 구원해야 한다는 무거운 책임감에 짓눌리지 않았다. 그저 자신의 자리에서 자신이 할 수 있는 일을 묵묵히 해나갈 뿐이었다. 그리고 그것이 바로 그가 세상을 사랑하는 방식이었다. 어느덧 그의 마지막 순간이 다가왔음을 직감했을 때 서준은 자신이 처음 임사체험을 했던 한강이 보이는 작은 요양원의 창가에 앉아 있었다. 그의 곁에는 그를 따르던 젊은 제자들과 그가 사랑했던 사람들이 함께하고 있었다. 창밖으로는 석양이 아름답게 물들고 있었다. 두려워하지 말거라. 서준이 힘겹지만 잔잔한 목소리로 말했다. 죽음은 끝이 아니라 또 다른 시작일 뿐이니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이 세상에 머무는 동안 얼마나 진실되게 사랑하고 얼마나 용기 있게 노래했느냐 하는 것이다. 그는 천천히 눈을 감았다.
그의 얼굴에는 깊은 평화가 감돌았다. 마치 오래전 빛의 존재 앞에서 느꼈던 것과 같은 완전한 평온함이었다. 그의 마지막 숨결과 함께 그의 영혼은 다시 한번 빛을 향해 날아오르는 듯했다. 하지만 이번에는 혼자가 아니었다. 그의 가슴 속에는 수많은 사람들의 사랑과 감사가 함께하고 있었고, 그의 노래는 이제 온 세상에 울려 퍼지는 거대한 합창이 되어 있었다. 박서준이라는 한 사람의 삶은 그렇게 막을 내렸지만, 그가 남긴 메시지와 그가 뿌린 씨앗들은 세상을 계속해서 변화시켜 나갈 것이었다. 가장 깊은 침묵 속에서 시작된 그의 노래는 이제 영원히 꺼지지 않는 희망의 멜로디가 되어 사람들의 가슴 속에 살아 숨쉴 것이다. 서울의 밤하늘은 그날도 여느 때처럼 수많은 별들로 반짝였지만 그 별빛들 사이로 유난히 밝고 따뜻한 빛 하나가 세상을 부드럽게 감싸 안는 듯했다. 그것은 아마도 박서준이 남기고 간 사랑의 빛이었을 것이다. 세월이 흘러 박서준이라는 이름은 전설처럼 회자되었다. 그가 살았던 시대는 대각성의 시대 혹은 전환의 시대로 불리며 역사책에 기록되었다. 그의 책은 필독서가 되었고 그가 했던 강연들은 영상 자료로 남아 끊임없이 새로운 세대에게 영감을 주었다. 그가 경고했던 위기들은 다양한 형태로 나타났다가 사라지기를 반복했지만 인류는 예전처럼 속수무책으로 당하지만은 않았다. 그의 가르침을 따르는 이들이 만들어낸 크고 작은 공동체들은 위기 속에서 서로를 지탱하는 방주 역할을 했고 그들이 제시한 대안적인 삶의 방식들은 점차 사회 전체로 확산되었다. 물질 만능주의와 극단적 경쟁은 여전히 존재했지만 그것이 삶의 유일한 가치 기준은 아니라는 인식이 널리 퍼졌다. 사람들은 돈이나 명예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음을 깨달았고 자연과의 조화, 인간적인 유대, 그리고 내면의 평화를 추구하는 삶을 중시하기 시작했다. 그림자 네트워크는 완전히 사라지지는 않았지만 그들의 힘은 현저히 약화되었다. 사람들은 더 이상 그들의 달콤한 속삭임에 쉽게 넘어가지 않았고 그들의 기만적인 전략은 깨어있는 시민들의 집단 지성 앞에서 번번이 좌절되었다. 진실을 분별하는 능력, 그리고 비판적으로 사고하는 힘이 사회 전체의 중요한 덕목으로 자리 잡았다. 박서준이 살았던 서울 근교의 작은 마을은 이제 세계적인 명상과 치유의 중심지가 되었다. 전 세계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그곳을 찾아와 그의 발자취를 따르고 그의 가르침을 배우며 자신들의 삶을 변화시키는 체험을 했다. 그가 손수 가꾸던 작은 밭은 아름다운 정원이 되었고 그가 글을 쓰던 소박한 서재는 작은 도서관이 되어 모든 이에게 개방되었다. 윤지혜의 기념관 역시 중요한 순례지 중 하나였다. 그녀의 지혜와 통찰은 박서준의 메시지를 더욱 풍요롭게 만들었고 그녀가 보여준 따뜻한 연대의 정신은 많은 이들에게 귀감이 되었다. 시간은 모든 것을 변화시키지만 어떤 가치들은 영원히 변치 않고 빛을 발한다. 박서준이 그토록 간절하게 전하고자 했던 진실, 사랑, 연결, 그리고 깨어있는 삶에 대한 열망은 이제 인류의 보편적인 가치가 되어 다음 세대로 이어지고 있었다. 오늘도 서울의 밤은 깊어간다. 한강은 유유히 흐르고 도시의 불빛은 여전히 찬란하다. 하지만 이제 그 불빛들 속에는 예전에는 볼 수 없었던 새로운 종류의 빛들이 섞여 있다. 그것은 바로 스스로 빛을 내는 사람들의 빛, 서로를 비추는 연대의 빛, 그리고 더 나은 세상을 향한 희망의 빛이다. 박서준이 처음 그 울림을 들었던 한강 다리 위, 누군가가 작은 꽃다발과 함께 그의 책 한 권을 놓아두었다. 책갈피에는 이런 문구가 적혀 있었다. 가장 깊은 침묵 속에서 우리는 당신의 노래를 듣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 모두가 함께 그 노래를 부릅니다. 바람이 불어와 책장을 부드럽게 넘겼다. 마치 박서준의 영혼이 미소로 화답하는 듯했다. 그의 이야기는 끝나지 않았다. 그의 노래는 영원히 계속될 것이다. 이 도시 위에서, 이 세상 위에서, 그리고 깨어있는 모든 이들의 가슴 속에서.